안녕하세요, 공부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일요일입니다. 뚱뚱이 가고서 혼자서 하더라고 거의. 지금 시간이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해가 뜨는 시간이 좀 늦어진 거 확연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8월 28일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현재 기온 이른 아침이긴 하지만 지금 기온이 13도입니다. 와, 뚝 떨어졌어요.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20도 이상 됐었죠. 13도 뚝 떨어지고요.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간다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일교차가 거의 뭐 한 13도, 14도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건강관리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는 좀 재채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뭐 알레르기성 재채기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이제 면역력 일교차가 또 많이 나고 이러면은 면역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운동도 중요하고요. 규칙적인 생활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수준 괜찮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둘 다 좋은 수준이고요. 날씨도 오늘은 어제하고 다르게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와, 이런 식으로 맑은 하늘이 보여지고요. 좋네요. 오늘 확실히 이거는 선선한 날씨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썰렁한 날씨다, 쌀쌀한 날씨다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복장이 완전 여름 복장이긴 한데 조금 적합한 복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내일 이런 날씨가 계속될 것 같으면 가벼운 잠바 하나 걸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기온이 13도, 14도 한 이 정도인데 이때는 뭔가 복장을 조금 더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나 뭐 이 정도의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투구 일정은 또 계속됩니다. 오늘 345일 차인데요. 와, 뭡니까? 오늘 8월 28일 그렇네요. 9월 18일 작년이죠. 2021년 9월 18일부터 제가 시작했는데 그 1주년이 되기까지 앞으로 20일 남았습니다. 와, 현재 345일 366일 차가 되는 날이 1주년이네요. 그렇죠? 9월 18일 당일도 제가 패스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올해 9월 18일은 366일 차가 되는 날이 되겠네요. 9월 17일이 365일 차고요. 딱 1년을 하게 된 날이고요. 와, 날짜 기다려지네요. 자,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여전히 걷는 사람들 많습니다. 앞으로 더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예전에 한겨울에는 진짜 이 길 위에 제가 혼자 막 걸어다니곤 했었죠. 그리고 도끼 멤버들이 조금 이렇게 교체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만의 느낌입니다.
어디 다른 곳에서도 잘 걷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분들은 거꾸로 좀 더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걷기를 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늦어진 편이죠. 예, 앞으로 딴 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일찍 내가지고 좀 일찍 나와서 예전처럼 이른 아침에 이런 정취를 한껏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하여튼 간에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렇게 규칙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으려면 말이죠, 바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 운동의 중요성을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별로 운동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새롭게 좀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죠. 정말로 뭐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 그것만큼 또 좋은 건 없겠지만 학교 다닐 때는 또 뭐 핑계가 있죠. 뭐 공부하느라 못했고, 뭐 다른 걸 해야 되느라고 못했고, 뭐 아르바이트 해야 돼서 못했고, 어디 뭐 놀러 가야 돼서 못했고. 자, 이제 정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부를 해야 된다, 수험생이다, 자신이 수험생이다, 정말로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서 다른 운동할 시간은 나에게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공부 시간 안에 운동 시간을 포함시켜라. 공부 좋다, 공부하는 시간 많이 체크해 놓는 건 좋지만 운동 자체가 하나의 공부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어떤 두뇌 회전을 위한 필수 과정이 바로 공부가 되는 것이다. 가 아니고 운동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어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인체 활동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도 그냥 단순히 아무 운동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일만 하고 있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 과연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전 조금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애플의 창업자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안 들어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혁신적인 기업을 이끌면서 전 세계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친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도 할 수 있는, 혁신이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지휘하면서 개발해낸 그 각종 아이템들을 그 아이템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상상력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 자체가 혁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인물 자체가 말이죠,
사람들한테 건네주는 그런 메시지. 우리는 사실 그 메시지를 보면서 이렇게 자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담은 의미가 말이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추진력을 가지고 이 타이밍에 이런 것을 이런 제품을 내놓고 이 제품을 설명하는 방법은 이렇고 우리한테 이제 많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저는 그런 것까지 느끼거든요. 되게 무림 고수들, 온라인 무림 고수들이 있는데 그 고수 중에 고수, 초절정 고수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받는 느낌?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스티브 잡스의 시대 아니었던가요? 저는 당시에 좀 깜짝 놀랐던 게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내놓은 제품이 말이죠. 물론 그 전에 맥킨토시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BM PC, 맥킨토시, 그러니까 애플의 컴퓨터 말하는 겁니다.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맥킨토시를 또 그 사용하는 일군의 어떤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약간 디자인 분야에 더 특화를 좀 나타내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IBM PC와 양대산맥. 물론 IBM PC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옛날에 90년대 도스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윈도우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를 갖춘 IBM PC를 우리는 대표적인 컴퓨터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혁신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런 기반으로 해서 스티브 잡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발표한 그런 제품이 있죠.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그 시대죠. 뭐였습니까? 아이팟이었습니다. 아이팟 때 생각이 좀 나시나요? 그게 어떤 제품이었는지. 초창기 아이팟은 그 당시에 mp3 플레이어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좀 용량도 점점 커지고 그 조작성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제일 또 중요했던 측면, 디스플레이 측면. 지금 이 기기가 나타내고 있는 표시 장치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 좋을까. 그 당시의 경향은 점점 흑백에서 컬러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발전하면서 화면도 점점 대형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mp3 플레이어들은 다 어느 정도 넉넉한 대형 화면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 안에서 mp3 플레이어가 보여줄 수 있는 정보들이 막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노래 공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사도 나가고 그 해당 곡과 관련된 정보들, 심지어는 어떤 그래픽도, 그림들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가지고 PC가 이제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작은 부분이나마 mp3 안에서도 해결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기능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 기능을 막 좀 많이 활용해 보고 싶고, 그 기능 자체에 이렇게 관심 많은 그런 사용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다는 겁니다. 아, 그냥 하나의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충분히 많았던 거죠. 그냥 음악을 깔끔하게 듣고 싶다. 예, 편하게 음악을 듣고 싶다. 그때 나왔던 게 뭡니까? 바로 아이팟이었죠. 아이팟은 한창 다른 mp3 플레이어들이 디스플레이를 강조를 하면서 예, 그 음악을 듣는 용도 외에 다른 기능들을 때려받고 있을 때 그런 걸 우리가 컨버전스라고 하죠. 예, 한 기기 안에서 많은 것들, 다양한 기능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컨버전스라고 합니다. 예, 컨버전스에 열을 올릴 때 아이팟 1은 무엇이었냐? 디스플레이를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아예 예,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화면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얘는 또 버튼이 없어요. 버튼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딸깍딸깍 누르는 물리적인 버튼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가동을 합니까? 바로 터치 스크린이었습니다. 터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맨들맨들한 애플 특유의 스티브 잡스 제품 특유의 그런 그 당시에 미니멀한 그 디자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뭔가 기능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디자인부터가 막 다양해지면서 막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애플은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mp3를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mp3를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음악 감상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음악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뭔가 느낌. 애플도 물론 생각을 했어요. 음악 감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또 알고 있지만, 거기에 추가를 해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음악을 들어야 될 것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들어야 될 것인가, 그냥 나오는 음악만 들으면 되는 건가, 그냥 막기인가, 당신은 그냥 음악만 들려주면 좋아할 것인가, 아무 상관없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는 마련이 돼야 되고, 음질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의 그 제품 자체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게 디자인으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드러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추구할 때 우리는 막 다양화시키고 막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짜 이 mp3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요소들 최소한으로 담으면서 가장 심플한 형태로 우리는 제품을 제공을 하겠다.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한 거죠.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애플의 시작은 아이팟이었다. 물론 그 이후에, 그때가 언제였나요? 한 2009년, 2010년 아이폰이 드디어 출시가 되죠. 그때도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디자인부터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초창기 아이폰이 진짜 혁신적이었거든요. 그 디자인 측면에서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움을 겸비한 그런 미니멀리즘을 표현하는 디자인,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가치를 불어넣게 된 거죠. 그래서 애플 매장은 어떤 신규 제품이 출시된다고 하면은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곤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제품을 먼저 기다렸어요. 애플이 특별히 다른 뭐 회사들보다
뭔가 그 뭐 제품적으로 전자제품에 있어서 뛰어난 뭐 성능을 발휘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 기술력이 앞서서 선폭을 더 줄여 나가면서 다른 반도체 회사들보다 기술적으로 앞선다, 이게 아니고 어떤 마치 예전에 말이죠, 어떤 이공계 출신의 어떤 엔지니어들이 그냥 제품들을 만들 때 있어서는 그런 엔지니어들만 관여하던 투박한 모습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에서 말하자면 좀 더 이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말하자면 전자제품의 인문학이 이제 개입을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의 그 전에 다른, 예를 들어서 막 투박하게 말이죠, 아 이거 튼튼하고 뭐 힘 좋고 성능 좋은 그런 제품이 최고다 하던 시절의 그런 제품들하고 애플이 만들어내는 제품은 발상부터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발상부터가 달랐다는 거죠. 그렇게 전자제품계에, 그 산업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영향으로 그 외에 다른 분야들로 급속히 그 혁신의 정신이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지금은 없지만 스티브 잡스 하면은 말 그대로 혁신의 아이콘이었고, 수많은 분야에서 언급이 되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자, 뭔가 동경의 대상, 그렇게 되어 왔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스티브 잡스보다 먼저 이렇게 우리한테 그 전에 혁신을 보여줬던 이 컴퓨터 업계에서 제품은 또 어떻게 만드는 게 맞느냐, 그 표준은 무엇이냐 를 제시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빌 게이츠인데요. 빌 게이츠는 뭡니까? 제가 애플을 설명하면서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내놓은 그 혁신적인 제품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 혁신이 말이죠, 그 혁신을 이룩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토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살아서 죽을 것인가, 죽어서 살 것인가,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죽어서도 어떤 생명력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과연 그 혁신가, 그 천재들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말이죠, 좀 더 자신을 더 들여다봤으면,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무언가를 할 때 있어서도 집중해서 그 일만을 하질 않고, 그 일만 하는 것보다는 그 일 안에 다른 걸 포함을 좀 시켰어야죠. 바로 자신에 대한 관리죠.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 그 중에 첫 번째는, 저는 인간은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마도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활 측면에서 보면 빌 게이츠 지금 나이도 많죠. 근데 빌 게이츠는 최근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사업 분야가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은퇴를 하고, 회장에서 은퇴를 하고 재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이게 빌 앤 멜린다 재단인데요. 거기서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화장실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 이제 좀 가난한 나라들, 아직까지도 어떤 위생시설, 그런 하수도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런 환경에 적합한 화장실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또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이 없는 화장실, 불필요한 화장실, 물이 없어도 동작을 하는 화장실을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기술 개발을 해오고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최근엔 방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같이 기술 교류도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스티브 잡스가 지금 만약에 살아있다면 좀 더 우리가 더 재밌는 거, 우리가 더 배울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쉬운 건 그거죠. 아마도 스티브 잡스 어떤 자신에 대한 관리, 말 그대로 건강관리,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약하지 않았나. 자신의 일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애플을 떠나서 이제 더 다른 어떤 자유를 얻으면서 그 단계를 또 넘어선 어떤 혁신을 우리가 좀 볼 수 없었던 게, 그게 좀 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는 뭐 평가를 받겠죠. 그게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근데 결국은 그거를 지속해낼 수 있는 능력. 좋아요. 무슨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하는 거 좋죠. 근데 시험을 합격하는 순간 그때부터 완전히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건 뭘 하건 그 안에는 몸을 관리하는 시간, 대표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을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걷는 풍부를 시청하는 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걸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패턴에 맞게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 좀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저쪽에 동쪽 하늘에 해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능풍부 일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